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공기업 채용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게 될 저는 박영환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고 서점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이 책을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다른 책들에서 해답을 좀 찾지 못하셔서 이 책을 좀 사보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을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목표는 바로 이제 2020년 안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공기업 채용을 앞두고 이 책을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과 함께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배가 되겠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물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전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으로 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책을 함께 겸해서 공부하신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20년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20. 네. 여러분들이 2020년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필기시험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실 거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업 채용은 최근에는 스펙 초월 전형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는 성의만 보고 뽑겠다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기업 준비라고 한다면 필기시험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겠지만 그런 필기시험은 에듀윌에서 나온 책과 함께 하셔도 괜찮고요.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류를 써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좀 외면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정말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함께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블라인드 채용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자소서 면접을 다루는데 공기업 채용의 핵심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채용하겠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안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때로는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이전에 직장 경력이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거와 관련돼서는 이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최근에는 기술직에게 크게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곳들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전해진 공기업 쪽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공기업 준비하려면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또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렵고 NCS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익숙하진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 하실 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기업을 준비할까 사기업을 준비할까 이것도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역량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이 공기업이면 공기업 준비하고 사기업도 낼 수 있으면 사기업도 같이 내는 거죠. 공사다망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많은 양의 어떤 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끝까지 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공기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잘 안 되고 필기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먼저 합격한 친구들과 자꾸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26살에 준비를 하고 있다. 26살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1년 했는데 안 됐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2년 했는데도 안 됐어요. 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해서 3년 안에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3년 안에 됐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29살, 뭐 한 30살쯤에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후 한 30년간은 공기업에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고, 또 제가 생각해 보면 또 그동안 했던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공기업에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처럼 뭐 1년에 몇 번 안 되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준비해 놓고 잘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유형과 면접에 대한 유형들을 잘 준비해 놓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합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일종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3년 동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죠. 3년 동안 안 할 수도 있고요. 1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그래서 어찌됐든 기회비용으로 볼 때에도 이 공기업 채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지방근무,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연봉이 뭐 일반 사기업보다는 좀 낮은 수준, 뭐 그 다음에 뭐 지역을 이동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거냐? 뭐 나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안정적이면 그냥 대충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기업 채용에 가게 됐을 때, 공기업 채용에 입사해서 공기업에 가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는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은 공기업의 가장 큰 매력이니까,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나도 하고 싶은 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2020년도에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339개의 공공기관을 다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주로 이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강원랜드에서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높게 뽑아주고 있네요. 지금 100명 이상 되거나 100명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강원랜드 110명 정도 채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채용해주고 있는 편이죠. 이전에만 해도 한 30명, 뭐 50명 이 정도 규모에서 채용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일반 채용으로 110명이나 채용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강원랜드가 이전에 어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채용과 관련하여 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주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관광 산업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뽑아주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간 유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작년 한 해 좀 더 뽑아줬기 때문에 한 18명 규모에서 뽑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항만공사 쪽이 대체로 좀 채용이 이번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산항만공사, 뭐 울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가 10명, 14명, 4명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쉽죠. 좀 더 뽑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자, 실질적으로 저희 아내분에게도 여기 인국공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긴 한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인국공이라고 하게 되면 뭐 영어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그런 인프라에 뭐 굉장히 많이 설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크만 봐도 막 설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기업이 지금의 135명, 작년에 많이 안 뽑았어요. 작년에 많이 안 뽑아서 아마 준비했던 친구들이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웠을 건데, 이번에 135명 채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영어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공기업이죠. 그렇죠? 오픽 A에 토스, 오픽은 A에 뭐 토스는 8 정도 수준에서 점수를 가지고 계시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영어에 대해서 내가 좀 감각이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려볼 만한 공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의 이슈들은 영어에 대한 능력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영어가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영어에 대한 역량이나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는 회화 점수에서 가점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스펙들 다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하나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만약 영어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 점수가 없다면 또는 그런 것들을 회화 점수로 IH, 토스 7 이상 가져갈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국제도시 자율개발센터 제주도 가서 일하면 되게 좋겠다. 그쵸? 네, 저도 가서 일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SR 42명, 도시보증공사 26명 정도 수준에서 뽑습니다. 자, 가스공사가 전체로 93명이고 이번에 채용에서 특징은 이제 고졸 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인데 고졸 채용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되게 기회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스공사는 73명 정도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원 같은 경우에도 한 76명 이렇게 해서 뽑아주고 있네요.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112명 정도로 지금 채용을 해주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주로 이제 공항 쪽에서 채용을 많이 해주겠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는 뭐 채용이 없고요, 그렇죠? 남부발전도로공사 쪽에서도 지금 100명 이상 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로공사도 뭐 휴게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채용 인원이 많이 뽑아주는 것 같고요. 발전 쪽은 당연히 채용 인원이 많이 뽑아주고 있고 전통적으로 채용 인원을 많이 늘려주고 있는 추세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전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한 401명 정도 뽑아주고 있네요. 전력공사도 1,500명. 자, 한전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공기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1,500명 정도 대규모로 뽑아주고 있고 뭐 기술직이든 일반 사무 쪽이든 굉장히 채용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보다 훨씬 더 채용 인원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자원공사도 한 400명 정도 규모로 뽑아주는 것이니까 특히 수자원공사 쪽은 이제 행정 쪽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건설 토목 쪽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환경 건설 토목 쪽이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조폐공사는 뭐 60명 정도이시고요.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직도 채용을 하니까 돈을 만들고 여건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전보다는 좀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발전 에너지 공기업에 비해서 중부발전은 채용 인원이 좀 줄어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LH 같은 경우도 지금 330명 정도에서 대졸은 307명, 고졸은 23명이네요. 그래서 LH도 전통적으로 뭐 채용 인원을 계속해서 많이 뽑아주던 공공기관이었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원해 봐야 되는 공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전 KDN, KPS도 100명 이상 뽑아주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작년 한 1,600명 정도 규모였는데 이번에도 한 1,550명 정도로 해서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많은 인원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영혼 없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인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뽑아주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뽑아주고 있고요. LH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영어에 대한 부분에서 가점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네.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2월이나 이럴 때 거의 연초에 많이 뽑아주는 어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한다. 그럼 첫 스타트가 바로 철도공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서 100명에서 뽑아주고 있지만 물론 이렇게 지역난방공사나 해양환경공단처럼 이런 공공기관들도 채용은 꾸준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많이 뽑아주는 데를 위주해서 준비하자 이런 전략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LH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철도공사 준비하는 것과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건설 토목, 이거는 뭐 여기도 토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만약 건설 토목이랑 똑같고요. 사무행정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느 기간에 내가 가겠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그 기간에 대한 뭐 리스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무 업무면 사무 업무에 필요한 역량, 기술직이면 기술직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스탠다드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공공기관들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점사항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가점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준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필기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 하나 더 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이번에 거의 한 88명, 고조책을 25명 뽑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 자체는 지금 413명으로 역대급으로 좀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연금공단 49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4명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이번에 좀 많이 뽑아준 것 같아요. 작년에 한 해 좀 덜 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조채용은 한 915명, 고조채용이 한 1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고조채용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시고 준비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공단도 이번에 한 400명 정도 뽑는데 굉장히 많이 뽑는 규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금 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데들은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AFPK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금융권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연금까지 포함해서 준비하신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